저는 장도윤입니다. 올해 83이죠. 평생 몫으로 살아왔어요. 나무를 다루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무릎이 점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공방에서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쎄액, 쎄액. 오래된 원목 위로 대패가 미끄러지며 얇은 나무 껍질이 말려 떨어졌죠.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일까? 계단을 내려가다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차 하는 사이에 무릎이 계단 모서리를 찧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딸 하늘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하늘이는 항상 차분하지만 그날은 많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요.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늘이가 보여준 브로슈어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프리미엄 케어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호텔 같은 로비 사진에 웃고 있는 어르신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체험 혜택 90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남한테 패 끼치는 건 제일 싫어하는데. 폐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목공실도 있다고 하던데요. 목공실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남의 신세 안 지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런 곳에 들어간다니. 하지만 하늘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고집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기만 해보자. 공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대패를 만져봤어요. 날이 조금 무뎌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갈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손자 서우가 부탁한 나무 자동차 키트가 작업대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아직 만들어주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공방에 메아리 쳤어요. 쎄액, 쎄액 하던 대패 소리 대신에 말이죠.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줄은.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케어하우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는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작은 분수까지 있었죠. 안내 직원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도윤 어르신이시죠?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들어가니 깔끔하고 넓었어요. 창문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죠. 이런 곳에서 지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공 취미실은 지하 1층에 있어요.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 3회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야간 순회 간호사가 매일 밤 안전을 확인해드려요. 운영이사라는 이한별 씨가 직접 와서 설명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태블릿으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말했죠.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맞춤 케어입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한 화면을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수라고? 어이, 우리 탁자 삐걱대는데 고칠 줄 아나? 돌아보니 80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금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전에 전통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벌써 6개월째인데 처음엔 이런 데도 있나 싶었어. 그런데 진짜 좋더라고. 금자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어요. 투덜거리는 듯 하면서도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목공실에 내려가니 정말 시설이 좋았어요. 각종 공구와 재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무릎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운동법을 가르쳐줬어요. 야간 간호사도 매일 밤 9시쯤 방문해서 혈압을 재고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불편한 것 없으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하늘이에게 전화했죠. 딸아, 여기 정말 좋구나. 걱정 붙들어 매고 살아라.
서우의 생일이 다가와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나무 자동차 키트를 꼭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목공실에서 작업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90일이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었고 식사도 맛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도 친해졌죠. 특히 전 간호사셨다는 백예린 씨는 꼼꼼하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정확히 90일이 지난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죠. 죄송해요. 인력 사정으로 이제 주 1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 거예요. 야간 순회 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은 어렵고 필요할 때만 호출해 주세요. 식당 메뉴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다양한 반찬이 나왔는데 갑자기 단순해졌습니다. 김치, 콩나물, 멸치볶음 정도가 전부였죠. 프로그램도 바뀌었어요. 다양한 체험 활동 대신 단체로 TV 시청하는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목공실에서 작업하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화재 감지기가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케이스에 가공 흔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목수일을 해서 그런지 이런 건 금방 눈에 띄었죠.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천장의 저장치 말인데 화재 감지기가 맞나요? 보안팀장이라는 최기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직 경찰이라고 들었어요. 60대 후반에 깐깐해 보이는 분이었죠. 당연히 안전설비입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모양이 좀 이상해서요. 어르신 우리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시원찮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 할머니와 산책하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 않나? 금자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만 참으면 본색이 드러난다니까. 내가 벌써 6개월째 있으니까 다 안다고. 무슨 뜻이에요? 처음엔 다 좋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대충 하는 거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설마 싶었지만 금자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90일, 체험 혜택 90일이라는 브로슈어 문구가 다시 떠올랐죠. 방에 돌아가서 서우에게 줄 나무 자동차를 만지작거렸어요. 아직 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이게 진짜 모습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실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건강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입주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속도 좀 내세요. 이렇게 천천히 타면 언제 끝나요? 각자 컨디션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30분 내에 3km는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나이 든 사람한테 무슨 운동 규정이 있다는 건지. 그러다 실랑이가 벌어졌죠. 금자 할머니가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최기준 팀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거죠? 상황을 설명했지만 최기준 씨는 일방적으로 저와 금자 할머니에게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체육실 이용 규정을 지켜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억울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다음날 백예린 씨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전직 간호사답게 항상 차분하고 꼼꼼한 분이었어요. 장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세요? 야간 간호 배치표를 봤는데요. 비어있는 날이 많아요. 지난주에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가신 분 있었죠? 그날 밤 담당 간호사가 없었어요. 예린 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배치표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빈칸이 많았습니다. 간호 기록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간호사 일을 오래 해서 시스템을 알거든요.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소방훈련 방송이 갑자기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방송 시스템에 오작동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천장의 그 이상한 장치도 같이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깜빡거렸거든요. 화재 감지기라면 방송과 연동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이곳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우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생일 파티가 있다고 하늘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6시까지 오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가야지. 손자 생일인데. 하지만 나갈 준비를 하는데 최기준 팀장이 나타났어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손자 생일 파티요? 아, 그런데 야간 출입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외출이 불가능해요. 뭐라고요? 그런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처음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계약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봤던 거죠. 아니, 설명할 때 왜 얘기 안 했을까요? 하늘이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딸아, 미안하다. 못 갈 것 같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니 하늘이도 당황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하지만 최기준 씨는 완강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전화를 끊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멀리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겠죠. 서우에게 줄 나무 자동차 키트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직 절반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평생 자립해서 살아온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가족과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음 날 아침 금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어제 우울해 보이던데 뭔 일 있었나? 상황을 설명하니 금자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고객이자 시민이라고. 불합리한 것에는 싸워야지. 하지만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살긴 뭘 살아.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 살 거야? 금자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어요. 예린 씨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기록을 정리하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의료 공백이 있던 날짜와 시간을 다 정리했어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패턴이요? 90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제 나름의 조사를 했습니다. 목수의 눈으로 본 천장 장치 말이죠. 휴대폰으로 확대 사진을 찍어서 모델명을 해독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아니라 오디오 픽업 모듈이었어요. 쉽게 말해 도청 장치였죠. 이게 진짜인가? 방안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명백했어요. 예린 씨가 더 놀라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식당 메뉴 변경표예요. 예산 삭감 메모가 함께 있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몰래 주셨어요. 프로그램 취소 내부 메일도 있어요. 증거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90일 체험 혜택 이후에 모든 게 바뀐다는 시스템적 문제였어요. 로비에서 입주자 공개 간담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한별 이사가 나타났죠.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예요? 서비스 질 저하와 계약 내용 미이행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그건 오해세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간담회는 가능한가요? 일정을 조정해서. 하지만 휴대폰 촬영은 안 됩니다. 최기준 팀장도 나서서 경고했어요. 녹음이나 촬영은 금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이상했어요. 공개 간담회인데 왜 기록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로비를 둘러보다가 조형물 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케이블 허브였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천장 장치들과 연결된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숨겨진 시스템이 있어요. 드디어 간담회 날이 왔습니다. 로비에 입주자들이 모였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죠. 이한별 이사와 최기준 팀장이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오디오 픽업 모듈 사진, 간호배치 공백표, 식단, 예산 삭감 문건들이었습니다. 첫째, 천장에 설치된 이 장치는 화재 감지기가 아닙니다. 오디오 픽업 모듈이에요. 프라이버시 침해죠. 사진을 들어보이니 입주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둘째, 야간 간호 배치에 공백이 많습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예린 씨가 정리한 배치표를 보여줬죠. 셋째, 식단과 프로그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그때 금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특유의 큰 목소리로 말이죠. 3개월 만족도 조사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다니까. 이게 장사야, 사기야? 입주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한별 이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 안 했으면 위약금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린 씨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의료법 관련해서 이미 신고 접수했어요. 접수 번호 확인해 보시겠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니 이한별 이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기준 팀장이 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제가 가져온 대패 자루를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무릎 보호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협상이 시작되었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받아냈습니다. 퇴소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후련했어요. 90일의 환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케어하우스를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함께 역 근처에 작은 반지하 상가를 얻었어요. 함께 손길 쉼터라는 목공원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간판을 달면서 금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규정도 우리가 만들고 시간도 우리가 정하고. 첫날 작업대를 세팅하며 오래된 대패를 꺼냈어요. 날이 많이 묻어져 있었지만 직접 갈아서 끼웠습니다. 쎄액, 쎄액. 다시 들리는 대패질 소리가 반가웠어요. 서우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나무 자동차를 함께 만들 시간이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움직여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만든 건 다 진짜야. 바퀴를 달고 끈을 매니까 정말로 굴러갔어요. 서우가 깔깔 웃으며 자동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배 만들어요. 그래,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자. 지역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실버타운 선택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강연장에 서서 말했어요. 편안함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지키는 권리입니다. 금자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린 여전히 손이 있고 목소리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케어하우스 브로슈어가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었어요. 여전히 체험 혜택 90일이라는 문구가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손길 쉼터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정성을 들이면 아름다운 결을 보여주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쎄액, 쎄액 대패질 소리와 함께 들리는 금자 할머니의 웃음소리, 서우의 제잘거림이 있으니까요. 체험 혜택 90일의 환상은 끝났지만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 손으로 내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이야기 말이죠.